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이시냐면요. 501페이지 일어나 주시고요. 자, 501페이지에 보시면 뭐 나와요?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나오죠. 그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나오네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자, 거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번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상 평가액과 각각의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산의 제품, 제공품, 원재료 나와 있고요. 2번 제품의 경우는 2020년 10월 31일에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구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여기다가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제품 있죠. 여기 보면 제품 및 상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고 신고한 연도가 2018년 12월 31일이거든요. 2018년 12월 31일로 놔주시고요. 그러면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니까 총평균법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냐면 거기 결산서 금액이 지금 얼마 돼 있어요?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5천만원에 해당되는 게 보니까 뭐 있어요? 구입 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 5천만원인데 결산서상 금액이 지금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 신고한 방법하고 평가한 방법이 맞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평가한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가한 방법도 평가한 방법대로 구입선출법으로 평가했으니까 구입선출법을 해주고요. 그러면 신고한 방법과 평가한 방법이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뭘로 한다? 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제품의 경우는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뭘로 바꿨다고요? 구입선출법으로 바꿨다고 얘기했거든요.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평가 방법을 바꾼 게 언제냐면 10월 31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뭐가 되냐면 2020년도 거의 뭐를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몇 개월요? 3개월 전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 11, 10 그러니까 10월 달에까지 신고하면 안 되고 9월 말까지는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만약에 10월 전에 9월 말까지 한다 신고를 했었다 그러면 신고 일자를 2020년 뭐 9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럼 신고 방법도 뭘로 후입 선출법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적부에서 뭐가 돼요? 적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한다? 평가 방법은 후입 선출법이 된 거고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된다? 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뭘로? 총평균법. 기존에 했었던 총평균법하고요. 선입선출법하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높은 걸로 다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제공품 있죠. 제공품은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쵸? 그럼 신고한 날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신고 방법에서 무신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상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1,500만 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죠. 자,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라고 하면 기본적인 평가 방법을 뭘로 잡는다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금액 보니까 선입선출법 했어. 그럼 무신고일 때는 뭘로 하는 거? 선입선출법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적합한 게 되겠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원재료 뭘로 했어요? 총평균법을 했고 신고 연월일은 2018년 12월 31일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물론 총평균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산서상 금액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총평균법을 했을 때가 3천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얘네들은 신고도 총평균법을 했고 결산할 때도 총평균법을 했구나. 그래서 총평균법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적합한 거니까 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평가조정 계산에 오셔가지고요. 적법하게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다 기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다가 제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로? 자, F2번 눌러서 제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품명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분명이나 규격이나 단위 이런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고요. 자,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얼마냐? 라고 보니까 얼마를 했어요? 예, 5천만 원 했잖아요. 그죠? 결산서상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 신고 방법은 뭔데요? 지금 얘네들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뭐야 돼요? 신고는 총평균법 신고된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에 신고한 거는 그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총평균법으로 금액을 보면 얼마 돼요? 5,100만 원이 돼요. 이 말이었죠. 자, 그러면 회사가 임의로 지금 회사가 계산한 건 뭘로? 예,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금액이 5,1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물론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신고한 방법이 뭐든지 간에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서 뭐 한 거? 더 큰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일 때 금액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5,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20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200만 원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공품에 해당하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공품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회사가 계산한 거. 회사는 신고를 안 했고 그리고 결산서상 선입선출법 평가된 금액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 얼마를 1,500만 원을 그냥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신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입선출법하고 굳이 이거는 적법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조정 금액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조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는 선입선출법 신고했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얼마인데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정할 금액이 없게끔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누구 나와야 돼요? 이제 원재료 나올 거거든요. 자, 원재료는 자 뭘로 했어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고 평가도 총평균법을 있거든요. 총평균법을 했을 때 금액이 3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신고한 방법도 얼마? 3천만 원. 그래서 지금 신고한 방법과 회사가 기록한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평가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액을 다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입력을 한 거고요. 지금 문제는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선입선출법을 했으니까 세법상 얼마 되는 거예요? 5,200만 원 잡아라. 근데 회사는 얼마 잡은 거예요? 5천만 원 잡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송금 산입이야? 아니면 송금 불산입이야? 입금 산입이야? 입금 불산입이야?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제가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기초 제품 뭐에다가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여기 뭐가 된다고요? 제품 매출 원가가 되죠. 제품 매출 원가는 성격이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럼 얘는 송금 산입을 하든가 아니면 송금 불산입을 하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회사는 기말 제품 재고액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5천만 원 잡았어요. 5천만 원. 자 그럼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 뭘 해주시면 좋아요? 가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다?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되겠죠. 왜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면 1억인데 거기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뺐을 때 금액이 얼마 돼요? 매출 원가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얼마래요? 5,200만 원으로 조정하래요. 그러면 이 금액을 5,200만 원 바꾸게 된다면 자 이게 5,200만 원이 된다고 쳐야 자 되겠죠?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원. 그런데 기말 제품 재고액이 5,200만 원이라면 제품 매출 원가는 얼마 돼요? 4,800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회계상으로는 5천만 원인데 세법상으로는 얼마로? 4,800만 원 잡으니까 비용이 많아져요? 아니면 적어져요? 비용이 작게 잡히겠죠. 이 말이었죠. 그러면 회사가 많이 잡아놨죠. 요거 이해해야 돼. 회사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서 얼마를 200만 원을 여기서 200만 원을 빼야 4,8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송금 뭐가 된다? 불사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다음 연도 있죠? 차기로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반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본다? 유보 발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 자, 그래서 송금불산이 넣어줄게요. 학계 등록 오셔가지고요. 학계 등록에서 재고 자산을 평가했는데 뭐 한다? 감소. 이렇게 해서 재고 자산 평가감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200만 원을 평가했는데 5천만 원을 평가하니까.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200만 원이 되고요. 소득 처분은 뭐가 되겠어요?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재고자산 평가는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증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뭘로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보 발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거는 송금 추인 해줘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